네, 김진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이렇게 싹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이렇게. 네, 이 장소가 맞아 보이는데요. 보면 네, 뭔가를 확 던지고 이제 막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의 FPV 드론 같은데요. 네, 여기를 해갖고 요 장소로 해갖고 네, 여기 여기입니다. 요거 정확히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서 미라가 이쪽으로 슉 날라가고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이 곳은 이쪽으로 이제 날아가서 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떨어지고 있죠? 네. 수직을 맞추고 남북을 맞추면 또또또또또또또또또 네, 이 장소는 오레호프라는 곳에 있는 이 집을 공격하기 전에 드론이 미라를 먼저 떨어뜨리고 공격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그 같은 사이트에서 나온 토요일 날 찍은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건물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 지붕 건물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길다란 거 두 개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옆에 두 개 있고요. 네, 이 장소 맞는 것 같거든요. 네. 수직을 남북을 뚜두두두두. 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군이 여기를 공격하고 있고 또 여기를 공격하고 있다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거기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네, ISW 지도를 보시면 그 불 붙어 있던 그 빨간 지붕 옆에 있던 그 건물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죠. 예, 그 삐라 뿌리고 난 다음에 처박은 건물은 이쪽 동네. 예, 이쪽 동네예요. 그러니까 ISW는 여기까지 무장공비가 들어간 거는 인정하고 그다음에 러시아군이 여기까지 먹었다는 것을 주장한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러시아군이 공격하고 있는 데는 여기하고 여기예요. 이쪽 라인이에요. 예. 여기는 자포리자 방면에 있는 오레호프 지역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변화가 없었는데 지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미 지역에 최근 24시간 변화가 없고 볼차한스크 변화가 없고 쿠피안스크 변화가 없고 쭉 내려가서 슬라비안스크 방면에 최근 24시간 러시아군이 진출한 진한 빨간색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 야, 이런 넓은 면적을 무장공비가 돌아다니는 이렇게 넓은 면적 이것도 여기도 좀 이따 칠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네. 그리고 콘스탄티노프카 변화가 없고 그리고 포크롭스크 변화가 없고 네프로페트롭스크 변화가 없고 글리아이폴레 변화가 없고 오레오브에서 조그맣게 영상 나온 자리 있고요. 자포리자 방면에 변화가 없습니다. 오레호프 끝이 가까워졌다. 제71 근위연대 드론 조종사들이 우크라이나군을 위해 대규모 선전물을 공중에 투하했습니다. 지금 항복하십시오. 늦는 자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오데사에서 어떤 사람이 게르베라 그 드론 러시아 거죠. 그거를 물에서 건져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어제도 나온 것 같은데 이건 다른 그 같은 아마 그거의 다른 이제 영상인 것 같습니다. 네. 민간 트럭에 드론을 숨겨 러시아를 공격하는 방법. 1. 트럭이 잠시 정차한 후 옆면 덮개 사실상 천으로 돼 있음 엽니다. 드론 발사대가 레일을 따라 펼쳐집니다. 드론 2대가 발사되어 날아갑니다. 트럭은 옆면을 닫고 출발합니다. 멋진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결국 러시아가 민간 트럭을 무턱대고 공격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르보프에서 폭발 발생 보고된 이쪽 서부 지역은 그렇게 자주 공격하진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좀 공격 뉴스가 좀 빈도가 잦아진 것 같습니다. 르비우의 한 야구국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참호에서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드론이 아마 따라가서 공격하는 그런 영상인 것 같습니다. 위에 뭐가 막 날아다니죠? 네. 여기 또 오는데? 이 사람들 오는데, 예. 근데 이거 드론 대책이 없나? 보병이 드론 공격을 당하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건가? 그냥 그 알면서도 그냥 막 보내는 건가? 그러니까 대량으로 안 보내잖아요. 2명씩밖에 안 보내요. 예. 그리고서 영상 찍고 되찾았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영상에 이제 이렇게 나오고 지도에다가 색칠하고 이 사람은 그냥 끝나는 거지. 지도에다 색칠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 2명씩 갈아놓고 우리가 되찾았음 하는 거지 그냥. 우크라이나 전문가 키예프군은 남부 공격과 슬라비안스크 사수 두 가지 전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 마쇼베치는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몇 달 동안 러시아 방어선을 체계적으로 교란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보파블로프카와 알렉산드롭스크 방향에서 공세를 계속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소규모 진격조차도 러시아군의 반격으로 빠르게 무효화된다는 것이다. 한편 러시아 정부가 상당한 예비 병력을 슬라비안스크 크라마토르스크 방향으로 이동시키면서 도네츠크 주 동부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마쇼베츠는 총참모부가 남부 공격과 동부에서 러시아군의 진격을 격퇴하는 데 집중하는 것 중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며 두 전선에서 동시에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아마 여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여기를 뚫으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여기도 막고 아마 이쪽 어디도 막으려고 하나 봐요. 그럼 양쪽을 다 못 막으니까 선택해야 된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키예프 철도 인프라 타격의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키예프 다른 2차 지역의 철도 인프라에 대한 야간 타격으로 주요 수송시설이 공격받아 키예프 군사장비 물류가 마비되었습니다. 이거 기관차 있는 데를 또 공격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기차 이렇게 모아놓고 철도 정비창 그런 것 같은데요. 러시아 항공우주군 우크라이나 진지 공격. 러시아군이 적의 군사 기반 시설과 물류를 공격했습니다. 수미주 어디에서는 또 어디 공격하고 헤르손도 공격하고 많이 공격했다고 합니다. 많이 나와요. 이 영상은 러시아군이 기관총으로 우크라이나의 플라밍고 미사일을 공격했다는 그렇게 해서 격추했다는 그런 자료 영상인데요. 뭘 쏘고 있어요. 떨어졌나 봐. 총을 막 쏘더니 이건 뭐야? 그 잔해 찾으러 갔나 봐. 이런 거야. 이런 거. 그 격추해서 총으로 쏴갖고 떨어뜨린 플라밍고 미사일 잔해를 또 찾으러 갔어. 증거 영상으로 이렇게 생긴 거래. 이렇게 큰 거를 우크라이나군 플라밍고를 자기네가 기관총으로 쏴서 떨어뜨렸다는 거야. 진짜야? 사실이야? 이것만 봐서 나는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 열화상 영상 이렇게. 이것만 봐서 나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다니까 뭐. 쿠르스크 기동 화력부대 플라밍고 미사일 격추. 쿠르스크의 기동 화력부대가 기관총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제 플라밍고 순항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했습니다. 미사일은 고도 50m 미만 시속 약 500km의 속도로 지면에 바짝부터 비행했습니다. 알렉산더 한슈타인 장군은 해당 장병들에게 포상 추천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툴라주 지사 드미트리 밀라예프 또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 바로스 부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젤렌스키 스타링크 거부 관련 트럼프의 거짓말 비난 주장. 스타링크 거부한다고.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200km 안에 공격할 때 스타링크 쓰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일론 머스크가 안 된다고 그랬대요. 일론 머스크가 러시아 영토 상공에서 스타링크를 사용하려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거부했지만 키예프는 여전히 그의 마음을 바꾸기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처음에는 스페이스X가 이미 동의했으며 정치적 결정만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 문제를 논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이스X와 협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머스크가 실제로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기만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가 내가 그를 속였다고 말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국방부로 돌아가서 사실 확인을 요청했을 때 직원들은 어쩌면 그게 사실이었을지도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전해. 근데 이런 거를 비밀리에 안 하고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내가 일론 머스크라도 안 해줄 것 같은데 비밀리에 해줘도 찜찜한데 걸릴까봐 공개적으로 내가 일론 머스크한테 그거 해달라고 그랬어 그러면 더 안 해줄 것 같은데. 러시아 7년 만에 주영 러시아 대사 소환. 가디언지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7년간 재임해온 안드레이 켈린 주 영국 러시아 대사를 7월 22일 소환했다. 모스크바는 아직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았다. 나중에 러시아가 영국 공격하면 대사를 인질로 잡을까봐 그냥 미리 뺐나? 러시아 그 비행기가 세르비아에 불이 났는데 그 물 뿌리는 비행기 가져다가 이제 불을 끄고 있다고 합니다. 크리보이록에 있는 한 슈퍼마켓 사장이 쇼핑몰 공격 사건과 관련하여 과실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내무부 장관 비호프스키가 발표했습니다. 비호프스키 장관에 따르면 당국이 공습 경보 발령 시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슈퍼마켓은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상당수의 희생자가 그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공습 경보 발령 후 첫 드론 공격까지 약 20분이 소요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러시아는 민간인 희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지 않아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고 뭐 많이 죽었다고 뭐 나오는데 그거가 가짜 발표든지 아니면은 이거는 자작극이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러시아는 그 국제법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이 전쟁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세계 최강이라고 믿지를 않아. 미국하고 저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세계 최강이니까 법을 안 지켜도 돼 이런 입장은 아니에요. 굉장히 정말 너무 쫌페이처럼 보일 정도로 소심하게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이상해요. 그리고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었어요. 부차 사건도 그렇고 크라마토르스크 사건도 있었고 또 헤르손 시장에서 그 공격한 사건도 있었고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의심해 봐야 돼요. 매우 의미심장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호이 27 전투기 근처에서 공중 무기 수송 및 장착에 사용되는 미국제 지상 장전기가 목격된 것입니다. 이거 말하는 것 같습니다. 폭탄을 이걸로 이렇게 사람 손으로 하면은 힘드니까 이 폭탄을 다룰 때 이런 기계로 이렇게 유압으로 쫙 해서 다는 이거 미제랍니다. 폴란드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카101 미사일 검사를 해봤더니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공격했다고 폴란드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네, 상트페테르부르크 콜피노에서 창고에 화재가 났는데 드론 공격이 아니랍니다. 그건 뭘까요? 그러면 무장공비가 와서 불 지르고 간 걸까요? 간첩이? 우크라이나군이 오렌부르크에 있는 오존 물류 창고 와일드베리스만 공격하는 줄 알았더니 오존도 공격한다고 합니다. 러시아 쿠팡 같은 데가 큰 것이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오존이고 하나는 와일드베리스라고 했거든요. 근데 와일드베리스만 공격하는 거는 오존은 서방 자본이 들어갔기 때문에 와일드베리스만 공격한다고 그런 썰이 있었는데 오존도 공격한대요. 전쟁터에 필요한 것들 이동식 주택, 오토바이, 사륜 오토바이, 니바 자동차, 북한카 자동차, 기타 이런 차량들, 그 다음에 최신형 노트북, 최소 8기가 램이나 가능하면 16기가 이상, 1톤급 지게차 이거 있잖아요. 1톤급 지게차 뭐에 쓰냐 폭탄 이렇게 실을 때. 우크라이나는 미제 이런 거 쓰는데 러시아는 지게차 1톤짜리 어떻게 기부해 주세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여유만만하게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딱 보이잖아요. 트랙터도 폭탄 날르는 용도. OSB 하판 두세 장이 아닌 대량 작동 가능한 디젤 가솔린 발전기. 우크라이나 드론이 크라스노다르의 한 어린이 센터를 공격해 어린이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다고 베냐민 콘트라티에프 크라스노다르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격은 민간인 사상자. 이게 크라스노다르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그 영상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플리세츠크 우주기지를 공격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우주기지를 우크라이나가 또 드론으로 공격하고요. 우크라이나 정교회 수도원에서 수도사 한 명이 충기에 찔려서 사망했는데 이 신원미상의 괴한들이 우크라이나 그 정교회 수도원에 침입해서 이제 칼로 찔렀대요. 제가 이게 종교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계속 모으고 있어요. 길거리 납치하는데 문을 차량을 꼭 닫고 안 나오니까 그 창 문틈으로 뭔가 가스 같은 걸 주입하는 영상 같아요. 젤렌스키의 부하들이 조상들이 사용했던 가스실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 긴 장편의 그 글인데요. 우크라이나 측 있죠. 그 채널에서 나온 건데 상세한 이야기.
요즘 강제동원은 어떻게 하고 있니 상세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여기다 써놨어요. 그걸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이렇게 긴 게 2부까지 있어요. 제가 텔레그램에 링크해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초부터 포로로 잡힌 우리 병사들 2차 세계대전 아니죠. 특수군사작전이겠죠. 포로로 잡힌 우리 병사들을 신문해온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쫄킨이 동원되었다. 먼저 그의 징집 유예가 취소되었고 그 다음에는 탈세 혐의가 제기되었으며 결국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우크라이나군으로 보내졌다. 그는 같은 부대에 누군가를 화나게 한 것이다. 영국 언론은 우크라이나가 인력 부족이 얼마나 절박한지 여성 권익 신장이라는 허황된 소리로 포장하려 들고 있다. 여성 징병제가 곧 시행될 것 같다. 젤렌스키는 서방으로부터 1년치 예상을 전액 지원받았습니다. 연초에 정부 부처에서 하반기에 지출될 예정이었던 자금을 상반기에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하반기 예산을 이미 써버렸다는 뜻입니다. 이는 결국 서방 납세자들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방 지도자들이 추가 예산을 요구하고 새로운 수표를 발행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니 젤렌스키를 죽여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예? 야, 돈 좀 아껴 썼나? 야, 너 때문에 새끼야 전쟁을 오래 끌어야 되는데 너 때문에 전쟁 빨리 끝나게 생겼어 인마. 막 지금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돈을 젤렌스키 이렇게 팡팡 써버리니까. 이거는 KGB 스파이라도 젤렌스키보다 더 잘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키예프 정권 270억 달러 국방 예산 적자 인정 유럽에 300억 이거 봐 블랙홀.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타임스 2026년은 젤렌스키에게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타임스는 우크라이나 현 상황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패 스캔들과 키예프와 동맹국 간의 신뢰 위기로 인해 올해는 그에게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 측근의 부패가 그의 가장 큰 내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타임스는 이란과의 전쟁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방공 시스템 부족과 특히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EU 지도부와 독일이 키예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쿨레바는 대통령은 부패 스캔들을 몰랐을 수도 있다. 몰랐을 수도 있다고? 자기 대통령실 그 실장 부실장이 연루됐는데 대통령이 모른다고? 그거 이상한데. 부다노프는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약간 재개하려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늘 외교적 해결과 관련하여 논의 중인 정보의 일부를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람도 그걸로 조사받고 있대요. 대통령 실장이잖아요. 부실장이 먼저 조사받고 그다음에 이제 실장도 조사받겠죠. 젤렌스키의 신임 비서실장이 벌써부터 부패의 늪에 빠지고 있다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들을 한번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갖고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제가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태초에 젤렌스키가 있었느니라. 그런데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돈을 빨아들여서 야, 안 되겠다. 이 새끼 처리하자 그래갖고 대타로 영국에서는 잘루즈니를 밀었고 미국에서는 부다노프를 밀은 것 같아요. 근데 부다노프가 얘랑 붙으면은 이길 수 있을 자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까지 모르겠고 어쨌든 부다노프는 그냥 젤렌스키한테 붙을래 하고 비서실장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그럼 부다노프가 배신을 때렸으니까 미국은 빼도로프를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젤렌스키를 날리고 영국은 젤렌스키를 날리고 대신 잘루진을 넣으려고 했고 미국은 원래는 부다노프를 밀었었는데 부다노프가 젤렌스키랑 이렇게 붙어버리니까 안 되겠다 그러고 빼도로프를 밀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영국에서 생각해보니까 빼도로프하고 얘 잘루진을 붙이면은 선거로는 정정당당하게 못 이길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미국의 민주당이 석권해갖고 그 부정선거 노하우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붙어있는 미국 세력들은 그 바이든 민주당 석권하고 그다음에 그 있잖아요. 그 딥사이 걔네들 깡통 계좌 있는 애들 그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라인만 빼고 싹 다 붙은 거예요. 얘한테. 그럼 영국이 못 이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영국은 안 되겠다. 정정당당하게 하면 얘한테 지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드라파티 얘를 딱 집어넣어 갖고 잘루즈니 선거로는 잘루즈니가 못 이길 것 같으니까 드라파티를 집어넣어 갖고 쿠데타를 하겠다. 그런 이제 스토리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근거는 없고 다 여기저기 소문을 들어갖고 제가 정리한 것 뿐입니다. 제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서.
네. 다행스러운 소식이 있습니다. 볼고그라드 지역에 사는 은퇴자 니콜라이 무힌 씨는 격추 시도 혐의로 부과됐던 벌금이 면제되었는데 다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그 법을 만든대요. 총으로 드론 쏴도 된다는 법. 우크라이나군 오니스트라 대위는 난방과 온수 공급이 11월부터 중단될 수 있으며 전기는 주로 밤에 몇 시간만 공급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올가을 겨울 러시아를 불안하게 할 만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겨울에 얼려버리려고 시도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 디지털 루블의 대중화를 위한 주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게 돈을 디지털을 하면 추적하기 쉽고 뭐 탈세 방지 쉽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통제가 쉬운 이유 때문에 어느 나라든 화폐의 전자화는 이거 너무 유혹을 강력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노르웨이는 2027년도에 키예프에 92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며 와 고등어 팔아서 돈 많이 벌었나 보다 노르웨이. 전에는 노르웨이 고등어가 국산보다 싸거든요. 근데 이제 국산이 싸지고 노르웨이 고등어가 비싸졌어요. 이러한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라자이 장군은 경제 전쟁이 계속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이나 페르시아만 어디에서도 석유 한 방울도 수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국가든 미국의 이란 국민에 대한 경제 전쟁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침략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제재 참지 않겠어. 협조하기만 해봐. 가만히 있겠어. 어제 이와 관련하여 그 마란디 교수라는 그 미국 사람인데 이 친 이란적인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걸 이제 유튜브에 나왔거든요. 요약을 하면 미국이 이란에 대해 경제 봉쇄를 실시하며 이란은 미국이 협조하는 모든 국가를 공격할 것이고 이란의 공격으로 미국에 협조하는 페르시아만 또 아제르바이잔도 할 수 있대요. 이스라엘 도와주니까. 등의 석유는 이제 수출되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 석유 시설 다 박살낼 거니까. 그럼 그 나라들은 파산할 것이고 세계는 공황이 올 것이랍니다. 미국이 이란에 핵 공격을 할지 말지는 이제 알 수 없는 일이고요. 페르시만 사한유국들이 석유를 팔지 못하면 돈이 필요해서 미국에 투자한 채권이나 주식을 팔려고 하겠지만 미국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 그것을 허용하면 미국의 국채시장과 증권시장이 붕괴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페르시아 국가들이 석유와 아제르바이잔 등 이스라엘이 미국을 돕는 국가들의 석유가 이제 공격당했잖아요. 이란이 석유시설 공격했으니까. 그러면 세계 공황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 카타르 경제가 2026년까지 8.6%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국내 총생산량 감소입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인한 쿠웨이트 경제 위기 또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타르와 쿠웨이트 모두 핵심 석유 가스 기반 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속보 이란 해커들이 정교한 사이버 공격으로 영국 내 발전소를 4일 연속 가동 중단시켰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관리들이 시리아 문제로 터키와 전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가자 지구에서는 애들이 연만 날려도 이스라엘이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캐나다 총리는 미국이 그 캐나다의 주권을 침해하려고 했다고 다른 나라하고 뭔가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미국 소 말고 아르헨티나 소를 이제 수입하겠다고 합니다. 미국에도 소 농가들이 많은데 고통받는 미국 농부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트럼프 아르헨티나는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그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동문서답이죠. 중국이 인공섬을 여기 월남요 근처에다가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거 중국 섬인가? 이거 이름이 뭐더라? 하이난인가? 그 섬 밑에 여기 인공섬. 중국 항공모함 또 만들고 있고요. 트럼프는 또 미국 항공모함 설계를 계속 변경하고 있고요. 일본 기업들이 전투용 드론 개발에 착수했고요. 이스라엘 국방부는 또 인공위성에서 뭔가 무기 발사할 수 있는 걸 또 연구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스파이더 작전 그 같은 개념의 드론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발사하는 거 이거 이제 예전에 이런 미군에서 이런 걸 연구한 적이 있답니다. 또 자동으로 그 드론 그 사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이 또 개발하고 있대요. 이거는 스타링크 밤에 스타링크 이거 날아가는 거.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이 2m 88m를 점프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길어.